나의 자존감 높여주는 여자 아트비입니다. 예술가 상담소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고민들을 듣고요. 4년차 자존감 코치 아트비와 함께 고민을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그러려면 사연이 필요하겠죠? 아래 내용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6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30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저는 늦지막이 군대를 다녀온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26살이 되던 해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노래를 배우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공도 완전 관련이 없는 컴공을 나왔고요. 지금까지 인생 자체를 안정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춰서 태어난 김에 산다는 마인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혼자 생각하고 글 쓰고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는 나이는 20대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를 하자마자 가수라는 꿈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학원을 먼저 다녔어요. 막상 다녀보니 재능이 있는 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이 일에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4시간은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노래하고 기타 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연차가 쌓여 전문 음악인으로 활동하며 제 음악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단계가 되었죠. 그런데 몇 개월 전 저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서 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되던 음이 잘 되지 않고 노래에 감정을 잘 실어서 부르는 게 강점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 노래에 몰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해 보려고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르면 또 목 상태가 안 좋아지고 목 상태가 안 좋아지면 감정의 흐름이 깨지는 구렁텅이 속에서 저는 자꾸만 침체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몸을 혹사시키는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아침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놀란 마음을 붙잡고 울며 병원에 뛰쳐가 받게 된 저의 병명은 성대결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되면 이전처럼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을 거고 회복되는 시간도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지가 거의 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저의 꿈을 향해서 몰입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너무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자분 정말 고군분투하며 달려오신 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빨리 캐치하셔서 원하시는 꿈 이뤄나가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제가 3가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나를 벼랑 끝에 내몰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꾸 벼랑 끝에 나를 놓는 것 같아요. 거기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또 다시 나를 벼랑 끝에 몰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술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예술은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뭔가 인정받고 제대로 된 예술가가 된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연기를 할 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벼랑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서 저를 몇 번이고 밀고 다치고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지고 그랬던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너무 잘 되고 싶었고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말에 너무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격 그리고 예술 스타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슬럼프는 언제 오냐면요. 이 벼랑 끝에서 더 이상 떨어져 다치기는 싫고 정답은 찾고 싶을 때 슬럼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술을 하면서 너무 많이 지치는데 더 이상 벼랑 끝에서 저를 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뭔가 정답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힘들고 연기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답을 찾지 않고 해답을 찾으려 할 때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정해진 답이죠. 예술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벼랑 끝에 일단은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티스트거든요. 어떻게 복제를 해도 나와 똑같은 예술가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예술이 곧 나만의 예술이다 라고 스스로를 신뢰해주고 토닥여주면서 이 벼랑 끝에 있는 나를 다시 낙원으로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의 자아와 함께 손을 잡고 제대로 된 예술을 나만의 스타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내 편인 나를 먼저 챙기시고 타인의 이야기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나만의 예술을 아주 아름답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보자 입니다. 맞아요. 내가 목이 안 좋아서 3개월을 쉬게 되면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이 3개월 동안 내가 더 이상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아서 예전처럼 노래를 못 부르게 되면 어떡하지? 또는 이 3개월 동안 내가 너무 많이 퇴보하면 어떡하지? 내가 많이 감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우리 사연자분을 많이 잡아먹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요, 열심히 7년 동안 달려왔던 나에 대한 보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머릿속을 환기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사실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슬럼프를 극복하기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가 너무 좋은데 슬럼프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노래 말고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전시회 가는 거 좋아했는데 한번 가보자 하는 거죠. 나 자연에서 쉬는 거 좋아했는데 여행 잠깐 다녀오자 라는 거죠. 그렇게 좀 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걸 놓치고 있었지?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집중했던 거를 내려놓고 조금 다른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이 슬럼프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성대 결절이 왔었거든요. 연기할 때 온 건 아니고요. 저는 연기할 때 제가 강철 성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기하고 또 연극을 했으니까 뮤지컬하고 하면서 목이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조금 막 칼칼하고 목이 아프다? 다음날 일어나면 깔끔하게 나와있고 그런 반복이어서 내 성대는 진짜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와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 시점에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똑같이 하루 자면 괜찮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놀라서 저도 병원에 달려가서 받았던 병명이 성대 결절이었습니다. 저도 3개월을 고생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왜 진작 목소리 관리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에. 그리고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목소리를 아껴서 마이크를 좀 더 쓰면서 나아갈 걸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그때 내가 왜 불안해하느라 3개월을 다 썼을까 하는 후회가 더 많이 남아요. 저는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제 소원은 한 달만 좀 쉬어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바빠서. 근데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동안의 내공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우리 사연자분이 쉬고 싶은 만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좋은 걸 들으면서 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목소리가 회복된 뒤에 우리 사연자분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시도해 나가면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언제든 찾아뵐 수 있는 멘토를 만들자입니다. 우리가 예술 쪽에 지망생일 때는요, 정말 많은 코멘트를 듣잖아요. 듣기 싫을 정도로 듣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전문 예술인 과정을 밟으면서
나에게 그런 좋은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져요.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만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키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응원해주는 지지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설적으로 나에게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는 저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 지지자와 저지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지자와 저지자 모두 우리 사연자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멘토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멘토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내 연인일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책일 수도 있고 강의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멘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사람이면 찾아가서 저 이런 슬럼프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를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멘토를 3명, 4명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 흔들릴 때, 힘들 때, 저지자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술가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